현재 베이징은 거대한 파장과 격변에 휩싸여 있으며 중국 당국은 만주족 독립운동의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저지하고 차단하라는 강경한 지령을 하달했습니다. 중국 대륙 내에서는 절대적으로 거론될 수 없는 은폐된 역사가 실제하는데 이 본질적인 사실이 전 세계에 폭로될 경우 14억 중국 사회 전체가 근본적으로 붕괴될 수 있다는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2억 명에 달하는 만주족 대중은 그들 자신들이 한민족과 동일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오랜 세월 동안 국가적 탄압을 감수해왔습니다. 한 젊은 예나라는 소녀의 결정적인 폭로로 인해 시진핑 정권의 통치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이 경악스러운 본질을 이제부터 공개합니다. 제 성명은 예나이며 올해 18세인 만주족 소녀입니다. 그러나 저는 스스로가 만주족이라는 현실에 대한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성장해왔습니다. 학교에서 주입받은 교육 내용은 오직 만주족은 야만적인 존재였으며 300년 동안 한족을 지배했던 침략 집단이었다는 단 하나의 서사였습니다. 또한 문화대혁명 1966년을 통하여 만주족은 정화징화되었다고 세뇌당했습니다. 교사들은 1966년 문화대혁명 당시 수백만 명의 학살이 자행되고 만주어 구사자들이 처형당했으며 우리의 문자가 소각되고 역사 서적들이 전면 폐기되었다는 잔혹한 본질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너희는 중국의 국민이다. 만주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중화민족만이 존재할 뿐이다 라고 강압적으로 주입했습니다. 한때 광활한 대륙을 지배했던 우리의 민족은 현재 자신의 언어 한 글자마저 보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중국 정부가 고의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작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던 지난달 제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서거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이상한 일이 발생했는데 한 노인이 저에게 다가와 아이 신기호로 가문의 최후의 수호자가 이제 떠났구나 라고 읊조렸습니다. 아이 신기호로라면 청나라 황실의 가문 성씨가 아니던가요? 그 노인은 제 어깨를 확고히 잡고 네가 바로 예나로구나. 결정적인 때가 오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속삭인 후 마치 환영처럼 시야에서 소멸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종료된 며칠 후 어머니는 제게 할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방 내부는 오래된 서적, 담배 연기, 그리고 약간의 곰팡이 냄새 등 할아버지 특유의 채취로 가득했습니다. 서랍장을 정돈하던 중 서랍 바닥에서 속이 비어있는 듯한 톡톡하는 둔탁한 소리가 포착되었고 그곳이 이중 바닥임을 확연하게 확인했습니다. 숨겨진 공간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감각을 느꼈지만 알 수 없는 지적 호기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상자를 조심스럽게 개봉했습니다. 상자 내부에서는 붉은 비단 보자기가 출현했고 그 안에는 제가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기이한 문자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한자도 영어도 아닌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곡선과 점들이 춤추듯 이어져 있는 특이한 문자였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과 함께 이 문서가 필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해당 종이를 촬영했고 잠시 주저한 끝에 웨이보에 업로드했습니다. 할아버지 유품에서 발견한 기이한 글씨.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분 계신가요? 미스터리 자타기를 도와주세요.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주시하고 있는데 제 3분이 경과하기도 전에 갑자기 화면이 검게 변하며 해당 콘텐츠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삭제 조치되었습니다. 계정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라는 경고 메시지가 송출되었습니다. 심장이 통제 불가능하게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낡은 종이 사진 한 장일 뿐인데 왜 이것이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것일까요? 저는 다시 종이를 극도로 자세하게 들여다보았고 불빛의 투영에 비춰보니 희미하게 한자 선통 3년이라는 표기가 식별되었습니다. 선통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푸유의 연호이며 선통 3년 1911년은 청나라가 공식적으로 멸망한 해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도대체 왜 이런 극비의 문건을 은닉해 두셨던 것일까요? 사진을 게재한 지 몇 시간 후 새벽, 현관문이 쿵, 쿵, 쿵 하고 격렬하고 거칠게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안입니다. 즉시 문을 개방해 주십시오. 제 손에서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고 어머니의 비명소리와 아버지의 당황한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검은색 제복을 착용한 남자들이 무단으로 들어섰는데 그들의 눈빛은 마치 맹금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예나 씨, 맞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 질문하자 남자 중 한 명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인터넷상에 국가기밀을 불법적으로 유포한 혐의입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낡은 종이가 국가기밀이라고요? 어머니가 울면서 매달렸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저는 그들에게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경찰서 신문실.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 아래 맞은편에 착석한 공안 요원은 제 심리를 꿰뚫어 보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그 문제의 종이는 어디서 획득했습니까? 할아버지 방에서 유품 정리 중에 발견했다고 진술하자 그들은 할아버지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은퇴한 향토 사학자셨다고 대답하자 공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향토 사학자? 흥미롭군요. 그런 분이 어째서 국가적으로 금지된 문자를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금지된 문자라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공안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며 만주 문자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문자이죠. 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만주 문자가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문자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지만 저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공안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알면 안 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오히려 치솟는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 민족의 문자를 숙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공안은 책상을 쾅 하고 강하게 내리쳤고 우리? 누가 우리야? 너는 엄연히 중국인이야. 만주족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오직 위대한 중화민족만이 존재할 뿐이야. 라고 고성을 질렀습니다. 1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신문 끝에 저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풀려났지만 그들은 다시는 그런 사안에 관심을 두지 마라. 너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라고 엄중하고 냉철하게 경고했습니다. 집에 복귀했을 때 부모님은 극도로 공포에 질려 있었고 예나야, 제발 멈춰. 우리 집안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라고 애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개봉해버렸음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클라우드에 배급해둔 해당 사진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만주 문자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문득 어린 시절 할아버지가 보여주셨던 우리 집 족보와 거기에 날인되어 있던 도장의 문양이 이 문자들과 흡사했다는 기억이 명료하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학교에 출석하는 대신 할아버지 방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뒤편, 마루 밑에 숨겨진 공간, 옷장 내부까지 샅샅이 탐색한 끝에 마침내 벽에 걸린 액자 뒤에 은닉된 더욱 많은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편지들, 흑백 사진들, 그리고 일기장까지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들을 펼쳤고 흑백 사진 속 10명의 남자들, 특히 가운데 착석한 노인이 청나라 황실 복장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발견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대청제국 마지막 충신들, 1911년 2월 12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월 12일은 청나라 마지막 황제 푸이가 퇴위 조서에 공식적으로 서명한 치욕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진 속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우리 증조 할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족보에서 확인했던 얼굴이 분명했기에 우리 집안이 청나라 황실과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급히 VPN을 구동하여 중국의 국가 인터넷 검열을 우회했고 만주 문자를 검색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정보들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만주 문자로 기록된 문서 중 상당수가 한국과의 극비 교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왜 한국이 등장하는 것일까? 계속 자료를 숙독해 내려가던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문서의 첫 문장을 마침내 해독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선을 조력했던 누르아치의 후예이다. 청나라는 멸망하였으나 조선과의 의리는 영원할 것이다. 우리는 같은 단군의 자손이며 고구려의 후예이다. 조선을 도운 누르아치의 후예, 같은 단군의 자손이라니 우리가 과연 누구라는 말인가요? 경찰서에서 풀려난 이후 학교에서는 이미 제가 받은 조사의 소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선생님들의 시선이 냉정하게 변화했고 친구들은 저를 회피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 수아수 A가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물었지만 저는 진실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방과 후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으나 만주와 관련된 모든 서적에 열람 엄격 제한이라는 딱지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사서 선생님은 특별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학생은 절대 열람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만주족인 제가 우리 민족의 언어를 학습할 수 없다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친구가 알려준 VPN을 다시 떠올렸고 떨리는 손으로 구글에 접속하여 만주 문자를 검색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만주 문자가 청나라 시대의 공식 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교육 배제 정책으로 인해 거의 소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만주 문자로 기록된 문서들이 한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만주족과 한국인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뿌리에서 발원했다는 학설이었습니다. 즉, 고구려 멸망 이후 그 유민들이 만주 지역에 정착하여 훗날 만주족의 핵심적인 구성원이 되었다는 역사적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문서를 온라인 번역 시스템을 통해 한 글자씩 대조해가며 필사적으로 해독했고 우리는 조선을 조력했던 누르아치의 후예이다. 우리와 조선은 같은 단군 왕검의 자손이며 고구려의 후예이다 라는 문장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누르아치는 청나라를 건국한 태조 황제인데 조선과 같은 조상을 모신다니? 계속해서 문서를 읽어 내려가자 천율 19년 사르후 전투에서 우리는 조선과 함께 싸웠다. 비록 적대적인 관계였을지라도 우리는 조선군의 용기를 깊이 존경했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들 역시 우리처럼 단군의 후예라는 것을. 훗날 임진왜란으로 인해 피폐해진 조선의 상황을 보며 누르아치 황제는 조선은 우리의 형제국이다 라고 단언했다는 기록이 출현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강요받아 배운 역사적 내용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더 검색을 진행한 결과 청나라 초기 누르아치가 실제로 조선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 노력했으며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의 용맹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기록,
심지어 후금 시절 조선의 군량미를 비밀리에 지원하려 했다는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만주족의 건국 신화와 한국의 단군 신화가 하늘에서 하강한 신, 곰과 호랑이, 신성한 나무 등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왜 철저히 은폐되었는지에 대한 답은 곧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모든 소수민족을 중화민족이라는 단일 이념으로 통합하려 시도하고 있는데, 만주족이 독립적인 민족 정체성을 보유했었다는 사실, 특히 한국과 동일한 뿌리를 공유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정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할아버지 방 마루 및 은닉된 공간에서 작은 상자를 추가로 발견했고, 그 안에는 만주 문자 편지들,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아이 싱이오로 가문 족보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청나라 황실의 반계 후손, 즉 순치제의 아들의 후예라는 경이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조심스러우셨던 이유와 우리 집안이 만주족임에도 한족처럼 생활해야 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충격적인 발견은 상자 가장 밑에 자리하고 있던 낡은 한글 편지였습니다. 봉투 표면에는 존경하는 아이 신기호로 가문에게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올림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한글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1920년 봉고동 전투에서 우리는 귀 가문과 함께 전투했습니다. 귀 가문의 핵심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조상을 섬기는 형제라는 것을. 이것은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 한국과 만주족 사이에 숨겨진 위대한 연대의 역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신 일기장에는 1960년 한국인 백현 유태원의 아들을 만났다. 우리 가문과 그의 가문이 일제강점기에 비밀리에 함께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가 같은 단군의 후예라는 것도. 하지만 이러한 역사는 절대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인지하면 우리 가문은 파멸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도 이미 역사를 은폐해야 했다는 사실은 중국 정부의 통제가 얼마나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이루어졌는지 방증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문서를 정독해 나갔고 1930년대 기록에서 우리 가문이 일본의 만주국 수립에 강력히 반대하며 조선 독립군과 체계적으로 협력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일본이 만주국을 세웠다. 그들은 우리 황족 부위를 꼭두각시 군주로 삼았다. 이는 치욕적인 일이다. 우리는 조선 독립군과 연합하여 이에 단호히 저항할 것이다. 한글로 쓰인 홍범도 장군의 편지는 1920년 봉고동 전투에서 우리 가문의 물질적, 정신적 도움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편지에는 청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만주의 의병들이 우리와 함께했다는 것을, 같은 하늘 아래 동일한 적과 맞서 싸운 동지였음을, 그리고 우리가 같은 단군의 후예라는 것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1920년대 만주족 의병들이 한국 독립군과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는 기록들이 다수 존재했으며, 나라를 상실한 한국인들과 민족 정체성을 잃어가던 만주족들이 손을 잡았던 것입니다. 한 학술 논문에서는 청나라 황실의 일부 인사들은 일본의 꼭두각시 만주국 건설에 반대했고, 이들 중 일부는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구려 유민의 후예이며 조선과 같은 민족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굳게 신봉했다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이어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에는 1960년 나는 한국인 백현 유태원의 아들을 만났다. 우리가 같은 고구려의 후예라는 확고한 믿음 아래 1910년대부터 비밀리에 연락을 교환해왔다고 한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백현에게서 받은 1921년 베이징 사진 뒤편에는
영원한 형제의 맹세, 1921년 3월 1일이라고 만주 문자와 한글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3월 1일은 한국의 3.1절이었습니다. 일기장 최후의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 한국에서 편지가 도착했다. 백현의 손자라고 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 가문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같은 단군의 후예이며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다시 만날 것이라고 기약했다. 하지만 나는 중국 정부의 감시가 너무나 심각하여 답장을 보낼 수 없었다. 미안하다. 오랜 벗들이여. 최근까지도 연락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고 한국의 그 가문을 반드시 찾아야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만주 문자로 기록된 일기들을 치밀하게 해독하며 1919년 3.1 운동 소식을 접하고 일본의 압제는 조선인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같은 핏줄을 나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기록한 내용. 1920년 김자진 장군 밀사의 제안을 수락하여 일본군과 직접적으로 전투를 벌인 사실. 1921년 청산리 전투에서 조선 독립군과 만주 의병이 하나가 되어 큰 승리를 쟁취했다는 기록, 우리는 입증했다. 비록 국가는 상이할지라도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것을 등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1932년 일본이 만주국을 수립했을 때 고구려의 후예로서 조선인들과 연대하여 이에 저항할 것을 기록했으며 1936년 8월 조선인 독립운동가 30명을 하인으로 위장시켜 은닉시키고 우리는 부여에서 갈라진 형제라는 말을 들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1938년 4월 일본군에 체포된 조선인 동지 김상진을 구출하고 그에게서 만주족과 조선인은 영원한 형제이며 반드시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는 눈물의 작별 인사를 받았다는 기록은 우리 가문의 적극적인 참여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1940년대의 기록에서는 1941년 윤봉길 의사의 친동생을 보호하고 다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킨 일, 그가 떠나면서 언젠가 우리 민족이 재차 하나가 될 날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943년 일본군이 조선인 위안부들을 강제 동원하여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하고 몇 명을 구출하여 숨겨주었으며 그들 중 한 명이 출산한 아이를 집안의 양육자로 들여 같은 민족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라고 기록한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도 은닉되어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당시에 조선인 친구들과 함께 거리에서 만세를 절규하고 이제 그들은 자유로운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우리 역시 언젠가는 우리의 민족 정체성을 되찾을 것이라고 기록했지만 만주족의 염원은 성취되지 못하고 중국 공산당 정권 아래 더욱 철저하게 중국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문서적 증거들은 만주족과 한국인이 단순한 이웃관계가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발원한 한민족이며 함께 싸우고 함께 꿈을 꾸었던 진정한 형제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본질을 홀로 간직할 수 없어 가장 신뢰하는 같은 만주족 친구 수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수아야, 우리는 어째서 만주어를 읽거나 말하지 못하는 걸까? 라고 질문하자 수아는 할머니가 간혹 이상한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수아의 할머니가 부르시는 낯선 언어의 노래를 녹음한 영상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만주어임을 확인하고 흥분했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한 만주 문자 문서, 한글 편지, 그리고 사진을 수에게 보여주었고 수아는 이게 모두 진실이야. 우리 조상들이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투쟁했다고 라며 경악했습니다. 수아 역시 자신의 집의 할아버지가 절대적으로 폐기하지 말라고 엄명하신 상자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음 날 수아의 집에서 발견된 상자 안에는 만주 문자 편지들과 인장, 그리고 만주족과 한국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는데 수아는 우리 집안도 이 역사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집으로 들어오신 수아의 할머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너희들이 마침내 찾았구나.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숨겨왔던 우리의 진정한 역사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가문이 청나라 황실을 오랫동안 섬기던 가문이었으며 국가가 멸망한 후 조선 독립군과 합류하여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다고 증언하셨습니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 당시 만주족이면서 외국, 특히 한국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이 역사를 철저히 은폐해야 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증조 할아버지가 작성하신 낡은 수첩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한국 이름들과 구체적인 주소가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고 짧은 메모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김상진, 1937년 함께 일본군 무기고 습격, 매우 용감한 전사, 같은 단군의 자손, 이정호, 1939년 우리 집에 6개월간 은신, 만주어를 학습했음, 고구려 역사를 함께 연구함 등의 기록들이 수십 개나 있었습니다. 해방 후 대부분 한국으로 귀국했으나 1960년대 문화대혁명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연락을 교환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곧 만주족 청년들을 더욱 규합하여 5명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시작했습니다. 모두 만주족 혈통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민주는 만주족 이름의 뜻조차 알지 못했고 다른 친구들 집에도 할아버지가 절대 버리지 말라고 엄명한 유사한 물건들이 은닉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내 외곽에 한 오래된 찻집을 비밀 모임 장소로 지정했는데 주인 할머니가 만주족이어서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우리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청취하시더니 너희들이 바로 진실을 추구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뒷방으로 안내하셨습니다. 그 방에는 만주 문자로 쓰인 책들, 청나라 시대의 회화들, 그리고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이것이 우리가 누구였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물들이다. 정부가 말살하려 했지만 우리는 대를 이어 숨겨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1931년 만주사변 당시 다수의 만주족이 한국 독립군과 연합하여 일본에 항거했으며 우리는 고구려가 갈라져 나온 형제라고 스스로 칭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은 암호화된 메신저를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어 한 달 만에 수만 명이 넘는 견고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각자가 가져온 이야기들은 더욱 경이로웠습니다.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청나라 정백기 출신인데 한국 독립군에게 무기를 조직적으로 제공했다는 기록이 있어 우리 집 족보에 1920년대에 조선 의사들을 은닉시켜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들을 남쪽에서 온 형제라고 칭했다고 해. 우리 할아버지가 보관하던 사진 뒷면에 단군의 자손들이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 등의 결정적인 증거들이 축적되었습니다. 특히 CRCEA가 가져온 일기장에는 1936년 조선인 김상진을 만나 나라를 잃은 민족끼리 서로 조력하자는 제안을 수락한 기록, 1937년 3월 1일 만주족 청년 30명과 조선인 청년 29명이 함께 모여 단군의 이름으로 독립을 맹세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증조할머니 일기에는 1943년 일본군을 피해 은신한 조선인 여성들을 3개월 동안 지하실에 숨겨주었고 그들에게서 김치 담그는 법을 학습하며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었다고 서로 오열하면서 작별했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교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방대한 자료들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고 디지털 보관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여 손으로 직접 필사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면서 당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민주는 공안이 학교에 방문하여 만주족 학생 명단을 요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국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 진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다고 판단한 민준의 현명한 아이디어에 따라 한국의 저명한 학자들에게 연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지극히 신중한 준비 과정을 거친 끝에 서울대학교 동부가 역사학과 박태진 교수님께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30년간 만주족과 한국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신 분이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확실히 이해해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증거, 즉 만주족과 한국인이 일제강점기에 연합하여 투쟁했다는 증거와 같은 단군의 후예라는 증거를 첨부하여 암호화된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3일 후 기적적으로 교수님에게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연락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년간 바로 이러한 연락을 절실히 기다려왔습니다. 가능하다면 화상회의를 통해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환호했지만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도시 외곽의 인터넷 카페에서 암호화된 화상통신을 준비했습니다. 약속된 정확한 시간에 박 교수님은 온화하고 따뜻한 얼굴로 화면에 출연하셨고 가장 먼저 한 가지 보여드릴 기록물이 있습니다 라며 낡은 사진 한 장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경이롭게도 그것은 1921년 베이징에서 촬영된 만주족과 한국인이 함께 서 있는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사진 속 왼쪽에서 세 번째 인물이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가운데 좌정한 분이 우리 증조 할아버지인 아이싱이오로 원샨이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100년 전에 맺어진 운명적인 인연이 후손들을 통하여 극적으로 다시 이어진 찰나였습니다. 박 교수님은 1910년 한일병합 이후 만주로 건너간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청나라 멸망 이후 설 자리를 상실한 만주족들이 만남을 가졌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상호 간의 경계를 표했지만 곧 일본 제국주의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 같은 처지임을 깨달았고 만주족 상당수가 고구려 유민의 후예라는 경이로운 발견을 통하여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래 한민족이었다 는 결론에 도달했음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1920년 봉고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만주족 의병들의 결정적인 조력, 지형 안내 및 보급품 지원, 기록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서로를 동원익, 웬이츠, 뿌리는 같으나 가지는 다르다 이라고 칭하며 불렀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아가 왜 이러한 역사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질문하자 교수님은 중국이 소수민족의 독자적인 행동을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한국과의 민족적 유대관계 주장은 분리주의로 직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온 각 가정의 문서, 사진, 물건들을 교수님께 선보였고 교수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며 홍범도 장군이 직접 작성한 편지와 같은 당군의 후예라는 표현은 국보급 자료이며 학계를 뒤흔들 만한 폭발적인 자료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김자진 장군과의 회담 기록이나 윤봉길 의사가 만주의 형제들에게 라고 시작하는 편지, 우리는 부여에서 갈라진 형제를 보시고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교수님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만주족이 청나라를 건국한 민족이었기에 더욱 철저하게 탄압받았고 언어, 문자, 역사 교육이 왜곡되었으며 특히 외국과의 연대 역사는 완전히 삭제되었음을 재차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견은 진실은 결코 완전히 지워질 수 없다는 명제를 명확히 입증한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우리의 안전이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지만 이 진실은 반드시 전 세계에 공표되어야 한다며 한국에서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담은 다큐멘터리를 기획 및 제작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 역사적인 기회를 결코 상실할 수 없었기에 용감하게 승낙했습니다. 박 교수님과의 회담 이후 모든 일은 매우 신속하게 진척되었고, 교수님은 일제강점기 만주족 한국인 연대의 새로운 증거, 동원익의 역사적 의미라는 제목의 논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셨는데 학계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2달 후 KBS에서 잃어버린 형제, 만주족과 한국인의 숨겨진 역사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작팀과의 만남은 극비의 보안 속에 진행되었고, 우리는 신원 보호를 위해 가면을 착용하고 음성을 변조한 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우리는 정부는 우리에게 노골적인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항상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자유를 염원했던 동지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같은 단군의 후예, 고구려의 후손들이었어요 라고 힘주어 증언했습니다. 특히 수아 할머니의 인터뷰는 지대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90세가 넘으신 할머니는 떨리는 음성으로 만주어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 노래를 번역했을 때 그 뜻은 머나먼 남쪽 땅에서 온 형제들아, 우리 함께 새벽을 맞이하자. 암흑은 종식되고 찬란한 빛이 도래할 것이니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불렀던 연대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기간 동안 우리는 달에 거주하시는 만주족 할아버지에게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한 날, 우리 마을 만주족들과 조선인들이 함께 만세를 절규했다. 모두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라고 외쳤다는 증언을 청취했고, 선양에 거주하는 도윤의 증조할머니 이야기에서도 1943년 조선인 가족을 은닉시키고 그들에게서 고구려 역사를 배우며 서로 한민족임을 확신했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20년대 만주족 의병들과의 협력이 동원익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상세히 기록된 독립운동 자료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었으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역시 만주족과의 인연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우리가 한민족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상진의 손자 김현우 씨와의 화상통화에서 그는 할아버지는 항상 만주의 형제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같은 단군의 후예라고 말했습니다. 100년 만에 이룩된 후손들의 역사적인 만남에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당일, 우리는 함께 집결하여 손에 땀을 쥐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시간 동안 우리의 이야기, 결정적 증거, 증언, 역사적 본질이 전파를 탔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1921년 사진과 현재,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100년 전 그들의 숭고한 꿈이 현재 되살아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방송이 송출되자마자 한국 온라인 여론은 대혼란에 빠졌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만주족 한민족이 등극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1시간 만에 100만 건을 초과했고, CNN, BBC 등 국제적인 해외 언론들 역시 깊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경이로운 것은 중국 각지의 만주족들로부터 우리 할아버지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조선과 한민족이라고. 숨겨둔 자료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는 연락이 폭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후 UN 인권위원회에서 중국의 소수민족 문화 탄압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으며, 미국 의회와 유럽 의회에서도 만주족의 문화적 권리 보장을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하는 등 우리의 작은 발견이 전 지구적인 국제 이슈로 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진정한 시련이 계시될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일주일 후 중국 정부의 전면적인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VPN을 포함한 해외 사이트 접속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었으며 학교에서는 교장실에 나타난 검은색 정장의 낯선 사람들이 저를 반국가적 선동활동 혐의로 강압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모두 중화민족이다. 한국과 같은 민족이라는 주장은 완전한 허위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며 제 휴대폰을 압수하고 할아버지의 유품을 모두 강탈해 갔습니다. 부모님은 대학 입시도 불가능하게 될 텐데 진실이 너에게 밥을 먹여주니? 라며 공포에 질려 호소했고 실제로 모든 대학에서 제 원서가 전면 거부되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친구들의 연이은 실종 사태였습니다. 수아와의 연락이 가장 먼저 단절되었고 세아, 민준 등 친구들이 하나둘씩 종적을 감춰갔습니다. 남은 우리는 극심한 공포에 떨었지만 이미 시작된 이 위대한 역사의 흐름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올바른 역사관 확립이라는 기만적인 이름 아래 최근 일부 외국 세력이 만주족이 독립적인 민족이었다는 허위 역사를 유포하고 있으며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일 뿐 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특별 교육이 강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도 강압적인 감시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전화는 도청당하는 것 같았으며 부모님마저 저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또다시 재교육을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끌려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금되어 중화민족의 위대함, 분리주의의 극심한 위험성 등에 대한 선전 영상을 의무적으로 시청해야 했습니다. 교관은 친절한 척 가장하며 제가 모든 것을 부정하는 진술서에 서명하기를 강하게 원했습니다. 이 문서에 서명하면 모든 고난은 종결돼. 대학도 갈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 저는 펜을 들었지만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수호한 비밀과 100년 전 조상들의 고귀한 우정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단호히 내려놓고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오히려 상호 화해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재교육을 마치고 집에 복귀했을 때 친구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회피했고 부모님은 저로 인해 직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죄책감 속에서 고립될 무렵 낯선 만주족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와 예나 너의 용기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작은 쪽지를 건네셨습니다. 쪽지에는 불꽃은 꺼진 것 같아도 제 속에 살아있다. 단군의 후예들이여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모든 경로가 차단되자 우리는 새로운 아날로그 방식의 저항을 모색했습니다. 겉으로는 만주족 전통 공예를 배우는 모임이었지만 자수 속에는 만주 문자를 문양처럼 비밀스럽게 수놓았고 붉은 실은 단군의 피를, 푸른 실은 고구려의 하늘을 상징하며 두 색실이 만나는 부분은 만주족과 한국인의 만남 1921년을 은유적으로 상징했습니다. 도유는 만주족 전통 요리 레시피를 수집했는데 조리 시간은 역사적인 특정 날짜에 19분 21초는 1921년을 의미했으며 재료의 첫 글자를 조합하면 메시지가 되는 방식으로 역사를 전파했습니다. 전통 민요를 편곡하여 가사 속에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이 남쪽 친구를 만나 함께 새벽을 노래했네 라는 메시지를 은밀하게 담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전통 종이 공예를 활용한 인형극을 통해 용감한 만주 전사가 남쪽에서 온 친구와 함께 사악한 동쪽 괴물과 싸웠으며 이 두 전사는 원래 한 명의 할아버지의 자손이었다는 변형된 역사 서사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아날로그 활동은 조금씩 확산되어 나갔고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40년 동안 은닉해둔 한국 독립운동가들과의 끈끈한 우정이 기록된 일기를 가져오시며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이다. 조선 형제들과 함께 우리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이제 너희들에게 이 사명을 맡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박태진 교수님이 우리들의 실제 이야기로 집필하신 잃어버린 형제, 만주족과 한국인 단군의 후예들 이라는 학술 서적이 한국에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에 등극했고 해외로도 번역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만주족 한국연대 기념 사업회를 창설하고 한국 정부에서도 동일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중학생 지연 제2현이 학교 미술 시간에 한국의 국조왕과 만주족이 신성시하는 셋까치가 함께 백두산으로 비상하는 그림을 그리는 등 조항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공식적인 탄압 수위는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동포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만주족 학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역사학을 전공하고 진정한 역사를 기록하고 싶다는 확고한 소망으로 지원서를 제출했고 면접관 중 한 분이 박태진 교수님이셨습니다. 3개월 후 저는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학문에 대한 강한 열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부모님은 결국 제가 한국에서 안전하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어렵게 허락하셨습니다. 떠나는 날, 몰래 응원해주던 만주족 친구들이 나타나 우리는 이곳에 잔류하여 계속 투쟁할게. 너는 밖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주렴. 반드시 복귀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그날을 함께 맞이하자. 라고 진심으로 격려했습니다. 도유는 만주족 전통 문양이 정교하게 수놓인 손수건을 건네며 잊지 말라고. 네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단군의 소중한 자손이라는 것을 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박태진 교수님과 김상진의 증손자인 김현우 씨가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100년 만에 두 가문의 후손이 역사적으로 다시 조우한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꿈만 같았습니다. 자유롭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발언하고 만주 문자를 배우고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수업 첫날 학생들 앞에서 저는 만주족 예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만주족이자 단군의 후예라는 것이 지극히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절대 발설할 수 없었던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면서 저는 더욱 많은 본질적인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주족과 한국인의 연대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했으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아버지는 항상 만주의 형제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였으니까 라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내부에서도 만주족 젊은이들 사이에서 민족 정체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매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개인적인 일기를 작성합니다. 언젠가 이 모든 귀중한 기록이 우리 만주족 청년들에게 전달될 날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왜냐하면 진실은 결코 소멸하지 않고 억압할수록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며 물과 같아서 막으면 다른 길을 찾아 유유히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이제 막 계시되었으며 단군의 후예들이 재차 하나가 되는 그 역사적인 날까지 우리의 여정은 쉼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만주족의 숨겨진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를 규정할 역사적 진실입니다. 이 영상이 중국 정부의 필사적인 검열을 뚫고 여러분께 도달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
추천 알고리즘을 활성화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이 영상을 주변의 모든 분들에게 공유하여 100년 전에 용감한 동지들이 꿈꿨던 동원익 통유엔 이츠의 연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불꽃이 될 것입니다.